짠. 자, 드디어 이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참 이론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촬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어설퍼요. 그래도 낚시를 처음 배우시는 입문자님들한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낚시는요, 출조할 때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출조지에 대한 사전 공부, 이거 뭐냐 하면요, 먼저 낚시터의 크기, 그 다음에 포인트에 따른 수심, 그 다음에 서식하는 붕어의 종류, 이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포인트별로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외래어종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끼가 제일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기가 있어요. 낚시터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알아놓고 낚시를 이제 가는 것이 조항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번에 첫 출조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카페를 운영할 때 같이 회원으로 이제 낚시 활동을 같이 했던 옥산 낚시 밀양입니다. 백 사장님이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만수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뻘물이더라. 근데 이제 덩치 큰 떡붕어가 좀 잘 나온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내림 낚시를 하려고 여기를 이제 출조 장소로 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뻘물인 거예요. 그래서 올림 낚시로 이제 낚시 방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이곳 저수지 이름은 제가 밝히긴 좀 그렇고요. 여기는 토종, 그 다음에 떡붕어, 여기 한 1대1 정도의 비율로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고, 가물치가 많더라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잡어로는 이제 부르기라고 납자루, 요게 이제 많습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별로는 다 수심이 좀 깊어요. 한 3m 정도 되는데, 내림 낚시로는 아주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뻘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뻘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낚시를 가보면은 이 낮보다는 밤에 붕어들이 이 저수지 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계심이 이제 약간 좀 덜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뻘물이니까 이제 가 쪽으로 나올 것이고, 더 수심이 낮은 쪽으로도 나올 거다. 그래서 수심이 낮고 좀 수초가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새물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토사가 밀려 들어가지고 수심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 수심이 3m 정도가 될 때는, 그래서 요런 자리가 올림 낚시로 포인트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돼서 요런 장소를 나름대로 위성 지도를 보면서 결정을 하고 여기로 출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낚시 요령, 여기 잡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르길과 납자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납자루, 부르길 이게 있는 데는요, 무조건 붕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납자루나 부르길의 입질을 아예 피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고형 미끼, 옥수수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토종하고 떡붕어인데 월척급 떡붕어들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떡밥 낚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밥인데 템포 낚시, 템포란 얘기는 조금 더 캐스팅을 해가지고 안착이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수거해가지고 또 하고
이런 낚시를 이제 템포 낚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템포 낚시를 하느냐? 이거는요, 딱 뻔한 겁니다. 이 템포 낚시, 납자루와 부르길이 계속 입질을 하다가 보면은요, 입질이 끝나는 경우가 딱 생깁니다. 이 템포 낚시는 떡밥에서 단품을 쓰질 않고 브랜딩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게 입질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떡밥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집어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좀 쌓아보면 이런 잡어가 있는 데에서는 이 잡어가 붕어에게 밀려가지고 도망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집어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자루와 부르길이 많은 곳은 반드시 붕어가 모인다. 요거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붕어 낚시할 때 내가 낚시를 갑니다. 그러니까 낚시터에 앉았는데 물이 맑아요. 이러면 붕어는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붉은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붉은 계열의 떡밥을 가지고 붕어를 유인하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뻘물이래요. 뻘물. 이럴 때는요,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색을 조금 넣어주고, 뻘물일 때는 확산성 집어제를 미끼에다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제로 붕어를 집어하는 요런 형태의 낚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토종과 떡붕어를 같이 노리기 위해서 이제 기본은요,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건데요. 토종과 떡붕어, 시나리는 이제 이 두 종의 교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토종의 피, 떡붕어의 피가 묻어있는 붕어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바닐라입니다. 그래서 마루크에 나온 바닐라, 요거를 기본 떡밥으로 쓰고, 여기에 이제 붉은색을 넣기 위해 가지고 딸기 오븐 그루텐, 요 토쿠에서 나온 거 아주 굉장히 좋은 떡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테이토 대립 있죠. 부풀에서 나온 거. 요거를, 자, 바닐라는 100cc, 그 다음에 딸기 오븐 50, 포테이토 50cc 해가지고 총 200cc를 넣고, 물의 양은 요거보다 좀 작게 180cc로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바늘에 낚시 떡밥을 달 때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아주 물성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던져서 채비가 바닥에 안착이 되고, 그럼 이 부르길과 납자루가 막 쪼고 하는 이게 찌에 그대로 나타나지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있다가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달아가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거를 2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요, 나중에 철수할 때 조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캐스팅 후 부르기와 납자루의 성화의 찌가 까불고 오르내리고 이게 반복하는 동작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끝나버립니다. 왜 끝난다고요? 붕어가 집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를 제가 했습니다. 요번 출주에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카페 활동을 하던 동료 2명하고 총 3명이 같이 낚시를 갔는데, 저는 수심이 낮고 수초가 형성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수심 3m 되는 곳에 이제 2분이 또 앉아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딸기 단품으로 낚시를 했는데, 입질도 받지 못했어요. 입질도.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릴리즈를 하다가, 내가 촬영을 하지.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이거를 살림망에 담고 하다가 이제 요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좀 괜찮게 나오는 저수지에 가면은 장박꾼들이 있잖아요. 텐트 쳐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두 마리 정도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얼마큼 잡았는지 이건 낚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저수지가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모랑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제가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저를 자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잡어가
있는 장소에서 이 성화가 귀찮으니까 옥수수를 쓴다. 그럼 벌써 집어에서는 저한테 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바닥이 수초로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무거운 걸 가지고 풍덩풍덩 했을 때 그 채비가 그 함몰됐을 때 입질 받기 힘들다. 그래서 가벼운 찌맞춤이 유리했고요. 제가 저번에 이 0점 찌맞춤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개그 한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되는데요. 조금 낚시를 한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짜증도 났고 어쩔 수 없이 찌올리맨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대형지로 그리고 거기서 제 방에서 찌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거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니까요. 또 낚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낚시하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사를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은 제가 모시기는 좀 그렇고 한 3분 정도만 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동행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하동 쪽입니다. 하동. 날짜는 돌아오는 10일과 11일.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주시는 분 선착순으로 3분만 그 장소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위치는 어디에서 뵙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 대상어는요 희날이거든요. 희날이. 그래서 내림 올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요. 자, 어분을 사용하면 잉어 확실한 몸맛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나 지렁이를 쓰게 되면 베스도 잡을 수 있고요. 뱀장어도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붕어 CR은 6치 38. 이건 이제 경험상 치수예요. 뭐 저보다 더 잘한 사람들은 뭐 42까지 잡았다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요런 붕어들은 토종이고요. 이 희나리는 6치에서 9치 정도가 주종입니다. 조금 좀 예민한 채비로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밤샘이 하면 새벽에 입질이 폭발적이거든요. 여기서 50수에서 100수 정도 가능한 저수지입니다. 대형지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때 한번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